매년 1년에 한 번씩 왜 똑같은 내용 또 들어 늘 이런 교육인데요. 저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약간의 그 차별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교육 직전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제 이름은 현성운이고요. 다들 남자라고 오해하지만 여자 맞습니다. 자, 저는요 특히나 이 배달 업소를 많이 이용을 해요. 제가 선택을 할 때 뭘 먹지? 선택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문이 얼마나 많은가, 인기가 많은가, 그리고 고객의 리뷰 수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뭔가 진정성이 있다라는 그런 집을 찾아서 선택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혹시 이 집과 저 집이 같은 집은 아닐까. 딱 봐도 느낌 오시죠? 전화기 막 놓여 있고 저는 그림이 그려져요. 그 안에 환경들 어떤 모습일지 이렇게 검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매장의 형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불안합니다. 그 배달 같은 경우에는요, 전화를 통해서 음식만 받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을 제가 볼 수가 없다는 게 굉장한 불안 요소이거든요. 우리가 음식점을 선택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그런 베이스가 있어야만 이루어지거든요. 아무리 맛있어도 뭔가 이물질이 나온다면 고객은 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배달업이라면 더욱더 신경 써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맛, 서비스, 위생, 결국엔 이 위생이라는 것이 고객의 안전과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성공까지도 좌우한다라는 말이고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기온이 1도씩 상승할 때마다 식중독에 대한 발생 건수가 5%가 늘어나고요. 환자 수가 무려 6.18%가 증가한다. 보시면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식중독 사고로 31,568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1년 중에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때가 여름철이에요. 6월부터 8월 사이에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냐?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더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3가지 주요 포인트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개인 위생 관리. 두 번째로 매장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 세 번째로 식재료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이 안전관리 제대로 못하면요, 작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도 사장님이 예상치 못한 많은 비용들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 저는 취미가 관찰하기예요. 평소에 도찰도 잘하고요. 제가 봤던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 음식점 안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봤더니 이 셰프복을 잘 차려입은 두 분이 버젓이 도로 한복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호련히 주방으로 사라졌는데 아마 그는 손도 씻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음식점에서 위생관리 이런 것들이 고객의 만족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인데요. 직원들은 상식 밖의 행동을 꽤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요,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매장이 단순하게 배달 전문점이 아니라 홀 고객도 있고 배달도 같이 겸하는 매장이라면요, 일단은 매장에 오신 고객들이 우리의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장 하나로 우리 집에 대한 위생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자기 외모, 복장도 관리 못하는데 주방은 내가 들여다보지 않아도 뻔하지 뭐, 이렇게 고객은 판단을 해버려요. A라는 매장은 사장님이 쓰레빠 신고 가우상 한다고 아침 안 했어요. 사복 입었어요. 자, B라는 매장은 복장 다 갖추고 셰프 모자 썼습니다. 고객들은 A 매장은 동네 아저씨가 하는 매장, B 매장은 셰프님 하면서 대우를 해줍니다. 이왕이면은 정말로 이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고객한테 제대로 대우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음식점에서 조리를 하는 사람이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한 명당 20만 원이에요. 저는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그 배달 외식업이 위생이 굉장히 취약하다면 위생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그 배달을 직접 할 때 이 배달 직원들에 대한 복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배달 직원들은요 반드시 유니폼이 있다면, 내가 프랜차이즈라면,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저는 항상 내 로고라도 만들어서 똑같이 옷을 맞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오토바이 타는데 불편하지 않은 기준된 복장을 갖추고 반드시 헬멧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손 씻기만 잘해도 식중독의 70%는 예방할 수 있다라는 말을 늘 하는데요. 1단계 세척, 2단계 건조, 3단계 소독인데요. 그래서 이런 적절한 방법들을 통해서 손도 청결히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식중독의 7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개인 위생 중에서 건강 진단 결과서예요. 새로 사람을 뽑았어요. 이 사람이 우리 매장에 근무하려면 일단은 구보건증이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발급을 받아서 정상이라고 나와야지만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걸리는 거니까 오늘 교육 받으신 다음에요. 우리 직원들 잠시 일주일에 한 번 서너 시간 일하는 직원이라도 필요하니까 다 있는지 꼭 체크해 주세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종업원을 고용했을 때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받았는데 이 친구는 일하면 안 돼요. 결핵이나 장티푸스나 뭔가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서 썼어요. 이럴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더메이터가 뭔지 아세요? 매장이 복층일 때 왔다 갔다 힘드니까 음식을 오르내리는 일종의 엘리베이터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더메이터가 더러워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온갖 뭐 짬뽕 국물부터 시작해서 뭐가 다 묻어있는 덕지덕지 얼룩덜룩한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 회 같은 게요 익지 않은 음식이죠. 더 오염되기 쉽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더러운 환경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식중독이 전국에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나라에서 식중독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네, 보시면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예보제와 같은 역할인데요. 보시면 이 단계가 4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심 단계. 관심은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낮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인데 평소에 손을 잘 씻을 것, 이렇게 지침을 주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 주방에 조리하기 전에 항상 손을 씻어라. 두 번째 주의 단계는 뭐냐면요, 이제 슬슬 위험한 중간 단계예요. 이때는 음식물을 75도씨, 어패류는 85도씨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서 먹어라 라는 그런 지침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외부로 운반할 때요, 이 실온에 방치하면 금방 상하거든요. 반드시 냉장 상태, 적어도 10도씨 이하에서, 냉장 이상이죠, 10도씨 이하에서 운반을 해라라는 내용이고요. 다음 경고 단계, 위험 단계, 단계별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지침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한테 제공되는 식재료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시면 냉장, 냉동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냉장고는요 항상 온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냉장고는 5도씨 이하로 0도에서 5도씨 사이에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요. 냉동고는 항상 마이너스 18도씨 이하로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들 출근하시면 주방에 들어가잖아요. 이 온도계 숫자를 보면서 기준 온도에 맞춰 있는지를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기준 온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보관 온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30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팁을 드리자면 이 냉장고는 70%만 채워야 합니다. 공기 순환이 안 돼서 온도가 높아져요. 온도가 높아지면 식재료가 쉽게 변질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선입 선출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쪽부터 쓰고 1차, 2차, 3차, 4차 다 구역을 써놨어요. 직원들이 순서가 바뀌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모 가맹점은요 반찬 중에 장조림이 있었는데 선입 선출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고객이 전화가 왔어요. 장조림에 곰팡이 꽃이 활짝 피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항상 선입 선출을 강조하되, 내가 뭔가 방법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직원들은 절대 모른다. 관심을 가지고 꼭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체계를 갖춰주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냉장고의 공간을 좀 분리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더 찾기 쉽고 빠르게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를 세팅할 때도 이런 팁이 있고요. 자, 그런데 검사를 나왔을 때요. 이거 냉동실에 보관하는 건데 너 왜 냉장실에 보관해? 라고 하면 이거는 기준법 위반이잖아요. 보관 기준. 자,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어떻게 되냐? 바구니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해동 중이라고 써야지만 인정을 받아요.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30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에 위칸이 있고 아래칸이 있잖아요. 위칸에는 완제품, 조리를 따로 하지 않는다던가 청결한 뭐 야채류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완제품이나 청결한 식재료를 넣고 하단에 갈수록요 육류나 가금류를 아래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육류나 가금류가 위에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국물이 아래로 떨어져서 밑에 있는 식재료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안전한 것부터 위에 올려갖고 이 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우리가 소분이라고 하죠. 뭐 냉동식품을 30g씩 소분을 합니다. 그럼 점주님들은 사장님들이 그냥 버려요. 그 껍데기 케이스를 버리시는데 절대로 버리시면 안 돼요. 거기에 보시면 원산지 써있죠. 유통기한 써있죠. 이 정보가 적혀있는 것은 따로 오려서 보관을 하다가 검사 나왔을 때 보여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원산지 유통기한 준수 금액이 꽤 커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지키셔서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원산지가 표기가 안 돼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거짓 또는 혼동으로 표시했다, 일치하지 않는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 처해져요. 그 다음 또 보시면 이 유통기한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날짜가 지났어요.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걸리면 영업정지 15일 또는 그 매출액이 상응하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유통기한 미표시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음식물 버리고 영업정지 7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게 제일 나쁜 일이라고 하잖아요. 고객의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조금 금액도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되고, 직원용 식재료가 있잖아요. 팔지 않아도 그 공간 안에 있으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항상 직원들이 낸 식재료는 따로 큰 바구니나 분리된 냉장고에다가 넣어놓으시고 직원용이라고 쓰셔야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라벨링을 일일이 우리가 실제로 재료 하나하나마다 붙이기 어렵거든요. 그 펜으로 쓰고 지울 수 있는 거예요. 냉장고 문 앞에 딱 붙여놓으면 냉장고를 열지 않아도 이 안에 뭐가 들어있고 이 재료들의 보관 방법이나 개봉일자, 유통기한, 원산지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쉽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인데 간편하게 관리하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식자재 보관 표지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여름철에 어쨌든 내가 손도 잘 씻어야 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교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도마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컬러로 구분을 해서, 이거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기준이에요. 자, 육류 빨간색이죠. 피 빨간색, 채소 녹색깔이잖아요. 완제품 어묵이나 떡볶이, 내가 불을 쓰지 않아도 다 익은 재료들 있죠. 그런 것들은 흰 색깔, 김밥을 썬다 흰 색깔 도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류는 물 속에 사니까 파란색, 치킨 노란색. 외우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물론 컬러 기준이 있지만 우리 집은 내가 나름의 구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검사 나왔을 때 우리 내부 기준을 보여주면은 그것도 허용이 됩니다. 이런 칼이나 도마를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알면 알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위생관리의 시작이고요. 네, 오늘 교육을 했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조금 더 알았다면 벌금이 얼마다, 아마 요거 정도 더 알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이거예요.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도 사람이고요. 오염됐더라도 살균, 소독, 세척을 해서 제거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식재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시키고 냉동시키고 재료를 썰고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나와 우리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는 거예요. 다들 알고 있지만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언제 이런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고요. 우리는 또 어떠한 리스크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장님들이 근데 겁나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남들 다 못하는 위생을 내가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집이 정말로 믿고 먹을 수 있는 대박집이 되는 그 기회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현성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